오늘 여러 어르신 내외 친지 그리고 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세계인으로 살다가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가신 영원한 인류의 스승 문선명 선생이 어떤 분이었던가 하는 것을 감히 제가 어떻게 그 어른을 설명하고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까운 총재님의 보좌관이 되어서 지난 20년간을 그 기반 위에 세계를 섭리하시는 어르신의 심부름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타이틀의 제목이 문선명 선생 그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라고 하는 문선명 선생님의 자서전에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나는 평생 세상의 낮고 구석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원시림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나무를 베어 학교를 짓고 고기를 잡아 배고픈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모기에 온몸이 느끼며 밤새 고기를 잡아도 행복했고 황토 속에 정강이가 푹푹 빠져도 외로운 이웃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평화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정치를 변화시키고 사상을 바꾸는 일에 열중하기도 했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를 시도했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담판지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에 가서 청교도 정신을 일깨우는 소방수 노릇을 하며 세계의 분쟁을 막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의 화합을 위해 테러가 난무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인 수천 명을 한자리에 모아 화해의 광장을 마련하고 평화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우리나라에서 평화 세계가 활짝 열리는 희망을 봅니다. 숱한 고난과 분단의 슬픔으로 단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기운이 용트림하는 걸 느낀다,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외적으로 보아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교단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교회에 어느 누가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태어난 갈릴리 배경, 내가 태어난 내 가문의 배경, 내가 성장했던 과정을 잘 아는 당신들이 나를 믿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한국인으로서 오늘의 조국의 근대화와 세계 앞에 거대한 새로운 장을 펼쳤던 문선명 선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던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 총재님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하늘의 섭리적 사명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으시고 생애를 마지막 성화하시는 순간까지 세 가지의 큰 타이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자. 존귀와 영광 보좌 가운데 앉아 계셨을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온갖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빈곤 속에 헤매이는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가장 큰 제목이 그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해방시키더라. 두 번째는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 세계를 실현하자. 무엇을 하시든 잠을 자시든 바다에 나가시든 언제나 하나님 해방, 인류 구원 그리고 평화 세계 실현이 언제나 그 어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는 세계 냉전 구조의 마지막 사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기 조국이면서 갈라졌던 나라가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동서독의 분열이었고 베트남과 월맹과의 분열이었습니다. 예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남은 이 나라는 다 통일되었습니다. 독일은 서독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고 월남은 월맹 중심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공산주의화가 되었습니다. 예멘도 통일되었는데 유일하게 한반도만 지금 아직도 허리가 동강난 38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상과 없다는 사상의 마지막 최후의 냉전의 산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한 이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단순히 7천만 갈라진 한국인만의 하나됨인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세계 냉전 구조의 마지막 과제가 풀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은 철저하게 유물 공산주의의 결론인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일종의 종교적 성격을 띤 그러한 집단 이데올로기 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의 최후의 결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가 강성한 그런 유실론과 무실론의 최후의 대결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한반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통일 한국이 되면은 기상을 펼 수 있는 그런 비상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이야말로 38선을 걷어치우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길이야말로 오늘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도 그렇고 조국을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 통일을 위한 기반을 세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문 총재님은 길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94개 국가의 통일 깃발을 휘날리게 하셨습니다. 선생이 만 50세 되던 1971년도에 미국을 향해 가셨습니다. 수도 와싱턴에 1971년 12월에 내리셨습니다. 미국 운동의 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미국에 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해부터 매년 미국의 50개의 주를 이웃집처럼 드나드시면서 순회 강연을 하셨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을 이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자 라고 하면서 미국이 하나님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희망의 날 대강연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생기면 의사가 밖에서 오는 것처럼 나는 환자로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 그리고 소방서로 미국을 왔노라고 외치시면서 미국을 순회 강연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모아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2만 5천 명이 운집한 뉴욕의 한 중심인 맨하탄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입니다. 거기서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 양키 스테디움에서 10만여 명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강연하시고, 드디어 1975년도에 바로 미국의 역사에 30만 명의 미국의 참 동서부에서 찾아온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가야 할 새로운 비전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시고, 특별히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걸 아주 열변을 다해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2000년도에 다시 한번 문 총재님이 주도해서 깨었습니다. 1995년도에 미국에서 생긴 종단 가운데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타 종교와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장차 동양에서 나타낼 현자와 더불어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종교가 된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네이션 오브 이슬람을 창설을 해도 그 본부가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수가 미니스터 페라칸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흑인 지도자며 동시에 연설을 잘하는 분이에요. 1995년도에 와싱턴에 1 밀리언 맨 마치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명의 흑인들을 모았습니다. 100만 명의 흑인 남자, 1 밀리언 블랙 맨 마치. 그런데 놀랍게도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종이 한 장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도시가 청소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놀라면서 네이션 오브 이슬람의 위대한 정신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후에 1 밀리언 패밀리 마치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명의 대회를 이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제가 공동회장이고 그쪽에서 미국의 책임자를 한 사람 세워서 우리가 코체어로서 1 밀리언 패밀리가 모이는 대회를 이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대회를 총재님에 의해서 계속 와싱턴에서 최고의 인파가 모여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 교단은 지금은
흑인만이 아니고 이제 백인도 오고 황인도 오고 오색인종을 섞는 교단에 대해서 지금도 언제나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종단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세계 공산주의의 확대입니다. 공산주의를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물질적으로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산주의의 가장 잘못된 사원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팽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공산주의가 세계 땅덩어리의 3분의 2,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종족인 소련이 심지어 핵무기가 5,678기, 그리고 미국은 그때 2,145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블로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총재님은 대단히 걱정하십니다. 소련의 팽창주의, 전 세계를 적화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총수 국가의 이 엄청난 군사력의 확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 문 총재님께서는 이 사람의 관상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영화배우 출신이지만 정말로 미국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인물이다. 이 사람을 적극 지원하라.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의 보수로서 그리고 미국이 강력하게 세계 공산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당선시켜야 되잖아요. 그 당선시키는데 가장 큰 역사적인 노력, 협력,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게 우리 워싱턴 타임즈인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에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고마워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승리를 예언하고 그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레이건의 압승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전면 광고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미 서부에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기왕 이기는 사람 찍어주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91%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서 압도적으로 레이건이 대통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워싱턴 타임즈이고 마크웨어 박보이 총재님이 그 일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이건이라고 하는 강력한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결국은 소련이 더 이상 팽창주의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DI 작전, 다시 말하면 미국의 우주 방위 전략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비 경쟁에서 소련을 포기시키고 소련을 능가하는 파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예, 그때 적극적으로 이 일을 협조해 준 게 워싱턴 타임즈였던 것입니다. 선생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1968년도에 국제승공연합을 한국에서 창설하고 수백만 명을 교육을 해왔습니다. 미국에 가셔서 카우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승공연합과 똑같은 조직을 만드셔가지고 수십만 명을 남북미 지도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7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1985년 8월 달에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주최 회의에서, 국제회의입니다, 그게 몰튼 카플란이라고 하는 냉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 교수에게 공산주의의 조언을 선포하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공산주의는 7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공산주의가 붕괴를 선언하라. 그래서 결국은 놀라운 선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폴란드가, 그리고 동독이, 그리고 드디어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의 막을 내리는 역사적인 선언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배후에 가장 강력한 주역의 역할을 한 분이 문 총재님이요, 그리고 워싱턴 타임 뉴스페퍼에 따르는 것을 두 분의 냉전 종식의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분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And you, my friends at the Washington Times, have told it to them.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Like me, you arrived in Washington at the beginning of the most momentous decade of the century. Together we rolled up our sleeves and got to work. And, oh yes, we won the Cold War. 또 한 분이 철의 여인이면서 20세기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장이 워싱턴 타임즈 창설자이신 문선명 총재에게,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에 감사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It isn't always easy. It wasn't easy when the paper's founder, Dr. Moon, first began the Washington Times. And it isn't easy now. But of this we can be sure.
While the Washington Times is alive and well, conservative views will never be drowned out. 다음은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으로 위대한 반공주의자였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워싱턴 타임즈에 대한 증언입니다. And I'd be remiss if I did not thank the founder of the Washington Times, Reverend Moon, for his vision in launching this newspaper and others like it. Without him, there would be no Washington Times, and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pay our respects to him. 이렇게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워싱턴 타임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냉전을 종식하고 저